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청론 제2회도 738페이지 제2장 경합론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경합 문제는 죄수 확정 단계에서 수재라는 결론이 내려진 경우에만 제기되는 문제이다. 수개의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된 갑과 범죄가 어떤 형태로 경합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형법은 범죄 경합이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에 따라 양형법상의 효과, 처단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제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경합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일제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위가 한 개인가 수개인가 하는 문제로 제기될 필요가 없다. 그죠? 예. 제1절 경합의 종류와 구별 기준. 로마자 1번에 진정경합과 부진정경합. 수개의 범죄 성립이 전제된 경우에는 성립된 수개의 범죄들이 실제로 서로 경합하는 경우를 진정경합이라고 하고, 외견상 수개의 법률 구성 요건이 충족된 것 같지만 한 개의 범죄 성립이 인정되므로 실제적으로 범죄 간의 경합이 없고, 외견상 구성 요건의 경합만 인정되는 경우를 부진정경합이라고 한다. 진정경합의 형태로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고, 부진정경합의 경우로는 법적 경합이 있다. 우리 형법화에서 경합이라는 문제 영역에서는 반드시 이 수개의 범죄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제이면서 부진정 경합에 해당하는 법적 경합은 경합론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로마자 2번에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성립된 수개의 범죄가 한 개의 행위에 관련되어 관념적으로 서로 경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서 실체적 경합은 성립된 수개의 범죄가 상호 독자적인 수개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나 판결 속에서 비로소 실체적으로 739페이지 만나는 경우를 말한다. 로마자 3번에 경합 형태의 구별 기준. 형법상 진정 경합의 두 형태인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은 형식적으로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형법은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37조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수개의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형법 제40조와 비교할 때 수개의 행위를 전제로 한 수개의 죄가 37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를 실체적 경합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방법에 따르면 수개의 죄가 한 개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와 수개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는 상상적 경합이 되고 후자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그러므로 경합 형태의 구별 문제는 언제 한 개의 행위가 존재하고 언제 수개의 행위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한 개의 행위인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한 개의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수개의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1번에 한 개의 행위. 양가 1번에 경합론상의 행위 개념에 관한 공통의 출발점.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한 개의 행위가 언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경합론상의 한 개의 행위 개념의 기본 단위는 하나의 의사활동에 기한 한 개의 외부 행위를 의미하는 한 개의 자연적 행위 내지 자연적 의미에서의 한 개의 행위이다. 둘째, 결과, 법익 침해의 수를 기준으로 행위의 단복을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결과는 법익 침해의 일신전속적 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의 의사 형성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경험론상 행위개념과 구별되어야 할 행위개념. 방가 1번에 행위론상의 행위개념. 형법상 행위개념은 여러 논리 차원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과 실제적 경합의 기별 기준이 되는 형법 제40조의 한계의 행위에서 740페이지 말하는 행위개념은 형법상 일반적인 행위개념, 즉 행위론상의 행위개념과 구별되어야 한다. 행위론상의 행위개념은 모든 구성요건의 불법 요소에 공통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전 구성요건적 행위개념을 전제한다. 이에 반해서 경험론상의 행위개념은 충족된 수개의 구성요건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후자의 행위개념은 구성요건과 관련성을 맺는다. 방가로 2번에 구성요건적 행위개념, 경험론상의 행위개념은 구성요건적 행위도 반드시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항상 그 구성요건에 충족시키는 행위인데 어떤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론상에 행위가 반드시 구성요건 해당적 행위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행위자가 한 개의 돌을 던져서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어떤 물건을 손괴하려는 두 가지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에 상해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전혀 필요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험론상의 행위 개념은 구성요건적 행위보다 더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죄수 결정의 기준으로서 행위 단위성 개념과 경험론상의 한계 행위 개념. 형법 제40조의 한계 행위 개념은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기 위한 두 가지 전체 조건 가운데 한 가지이다. 그러나 죄수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행위 단위성, 법적 행위 단위성, 그리고 자연적 행위 단위성 개념은 수개의 자연적 행위를 하나의 단일한 행위로 만드는 일정한 요건들을 함의하고 있지만 형법 제40조의 한계의 행위 개념과는 무관하다. 이들 세 가지 행위 단위성 개념은 경합 형태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일치 인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구성요건적 행위 단위성 혹은 법적 행위 단위성에 해당하는 사례 유형은 수개의 죄가 아니라 일제의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전제로 하는 경합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한계의 행위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특히 자연적 행위 단위성 개념은 그 개념의 외연에서는 법적 단위성과 다르지만 개념의 내포면에서 보면 법적 행위 단위성과 동일한 개념이며 우리나라나 독일 판례에서 들고 있는 자연적 행위 단위성 인정 사례는 한계의 행위는 일제 성립을 긍정한 사례이다. 이번에 경험론상 한계의 행위 판단 방법,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족도를 사용하여 한계의 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741페이지 이른바 자연적 관찰 방법과 구성요건적 법적 관찰 방법이 대립하고 있다. 양가를 1번에 자연적 관찰 방법. 자연적 관찰 방법이란 자연적 의미의 수개의 행위들이 법적인 의미에서 한계의 행위인가 수개의 행위인가 판단함에 있어서 한계의 행위 여부가 법적 판단 이전에 선지하고 있는 것임을 출발점으로 삼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한계의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의 중거점이 형법 외적인 현상에 있다고 하므로 법적인 죄는 법률적인 심사숙고를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법에 앞서 주어져 있는 사태를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에는 오직 생활관념 또는 사회통념이 관건이 된다고 한다. 양가로 2번에 구성요건적 법적 관찰 방법. 이에 관해 구성요건적 법적 관찰 방법은 한계의 행위 여부가 법적 평가 이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 행위를 구성요건적 법적 관점에 따라 평가한 후에야 비로소 판단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한계의 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 법률적인 자연적인 존재의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구범적으로 인정하게 분류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한다. 양가 3번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자연적 관찰 방법에 따르면서도 자연행위의 상태에서 수개의 자연적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법적 관찰 방법을 따라 한 개의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 도중에 과실치사죄에 범한 경우 두 개의 죄가 한 개의 행위에 행해졌다고 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죄라는 구성요건적 행위와 과실치상죄라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판단하여 양자 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가로 사건의 결론.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배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경험론상 한 개의 행위 개념의 출발점을 자연적 행위 개념에 두고 자연적 행위가 한 개인 경우에는 굳이 구성요건의 평가적 관점을 동원하여 그 행위를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742페이지 한 개의 행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개의 자연적 행위인가 수개의 자연적 행위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혹은 수개의 자연적 행위가 존재할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법적 관찰 방법이 다시 동원되어야 한다. 자연적 관찰 방법에 따르면 범인의 범행 계획의 단일성이라든가 전체 범행 계획하의 행위라는 이유로 다시 광범위하게 단일 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사용할 간접이라는 불확정적인 기준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 행위 파악으로는 무수한 분할이 가능한 의사활동과 물리적 활동의 연속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주관적 의미치를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본 게 경합의 종류와 구별 기준이고요. 이제 또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고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